아하. 그리고 대책도 그래. 그날 개영식 할 때 잘 아시죠? 소방본부에서 너무 위험하니까 맞아요. 취소해달라. 네, 이거 네, 중단해달라 했는데 안 했잖아. 중단 안 했어요. 불꽃놀이만 나중에 취소했다고 이런 하더라고요. 진짜 이씨. 그러니까 이게 안전이 제일 최우선 순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의 흐름을 보면. 안전을 보세요. 안전 불감증 이 정부 들어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 수해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 궁평 2지하차도에서 안전 불감증, 네.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에서 안전 불감증. 그러니까요. 안전에 대해서 정말 긴장감이 없어. 아니 수해가 났는데 퇴근을 하지 않나? 수해가 났는데 집에 가서 있으면 대통령이 있는 모든 것이 상황실이라고 하지 않나? 상황실을 왜 만들었어 그러면? 집에 그냥 있어 계속 재택근무하세요.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사람들 다 사무실 왜 나와? 네. 아니, 박정호도 재택근무해. 나도 집에서 줌으로 하자고. 왜 여기서 하는 거야 지금? 집에 그냥 계시면 안 돼요. 아니 윤 대통령 내가 있는 곳이 다 방송국이야. 이런 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망언이라뇨. 이게 패러디한 거예요. 패러디한 거다. 양인주님이 또 쏘셨어요. 양인준님이 전 세계적으로 공개 망신당했는데 부산 엑스포 개최도 전 세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음을 어렵죠. 주셨는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렵다. 이게 국제 행사잖아요. 잼버리가 국제 행사고 4년마다 열려요. 150여 개 나라에서 그리고 청소년들이 아까 말한 4만 청년들이. 3천 명이 왔었어요. 예. 근데 이게 전 세계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영국의 BBC를 포함해서 이게 타전이 되면 우리나라가 국제 대회를 국제 행사를 잘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아니라고 판단이 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렇게 제대로 못하면서 잼버리도 못하는데 부산 엑스포 어떻게? 엑스포를 더 크잖아요. 그거는 규모가.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국제 대회 운영 능력에 이게 부실한 점이 있는 게 아니냐 얘기 나올 수밖에 당연하죠. 없다. 특히 안전적인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 저 영어인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월드 스카우트 잼버리니까 세계 잼버리 대회에서 네. 100란 말은 수백 명이 hit by heat exhaustion 이건 뭐냐면 네. 온열 환자가 수백 명이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를 꽤 하시네요. 이 사람이 진짜 내가 무슨 박사를 영어를 표절로 딴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들게 내가 영어로 BBC 뉴스 제목을 또 해석을 하셨습니다. 음. 그만큼 이게 이제 국제 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다. 이거는 또 어딘가요? 이건 이거 텔레그래프 어디 언론인가요? 이건 또 UK니까 거기가 이거 영국 언론에서 언론. 또 네, 보도했군요. 영국 언론도 보도. 이것도 좀 한번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온열로 인해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월드스카우트 잼버리에서 넘어졌다. 이제 fall이 있단 말은 넘어진다는 뜻이잖아요. 폴리 그러니까 이게 아파서 일이라는 얘기는 쓰러졌다. 아프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해석을 해야 되냐. 해주세요. 나 진짜 그러니까 검증. 온열병으로 인해서 네. 수백 명의 아이들이 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류주연님이 댓글 주셨습니다. 이 영어는 나도 알겠다. 하셨는데 AP 통신 보도. AP 통신은 미국에 있는 통신사죠. 네. 자 이것도 뭐 똑같은 그러니까 내용이에요. 108명의 네. 잼버리에 참가했던 아이들이 네. 지금 그 온열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영어 또 제목 기사 제목까지 해석을 해주시고 대단합니다. 최재목 교수님의 영어 실력까지 한번 봤는데 그만큼 네. 외신에서도 관심 가지고 있고 당연히 관심 그러니까 가질 이게 수밖에 없죠. 해외에 있는 학부모들도 걱정하고 있잖아요. 걱정하죠. 그래서 대사관에서도 막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뭐 영국은요 정부가. 예.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들을 파견을 했어요. 저 현장에. 네. 왜 웃어? 뭐 댓글 이상한 거 올라왔냐? fall은 become 의 뜻이다 하고 브라보님. 그러니까 become 일 그런 뜻이네요. 진짜 내가 아프게 됐다. 그래 맞아요. 알겠습니다. 나 진짜 자, 어디 지적질이야? 박수호. 브라보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브라보님 또 확실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예. 어쨌든 영국 같은 경우에 외교관을 직접 파견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영사 직원이 나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저기가 너무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지금 샤워장도 들으셨죠 어제 천 하나로 가려져 있어서 웬일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화장실 같은 화장실도 경우는 너무 더럽고 더럽다. 지저분하고 예. 그다음에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가 반은 물에 젖었는지 띡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나오지 않는데요. 반 정도가. 젖어서. 네. 그렇게 아시죠? 그 화장지가 예, 젖으면 예. 어떤 상태인지. 네. 그래서 미국 아이들을 평택 군부대로 데리고 가 재워요. 야, 지금 웬일입니까? 위험하니까. 예. 저 이따가 또 병 걸릴 수도 있고 지금 그리고 코로나 28명이 코로나 그 감염이 됐어요. 네. 그거 들으셨어요? 네. 그 현장에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예, 되면. 뭐 이제- 그렇게 왜냐면 공동 생활하고 그렇죠. 있고 환경도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스크를 다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예. 더워서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 안전 불감증이 낳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보였던 안전 불감증의 그냥 종합판이다. 아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정말 국제적으로도 퍼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아이들이 이제 본국에 돌아가면 네. 뭐라고 또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 가봤더니- 현장에서 찍은 영상들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계란 예. 아시죠? 계란, 곰팡이 계란. 네. 계란뿐만 아니라 아침에 나온 식사 보니까 밥에다가 두부 2개인가 줬더라고요. 아, 비건식. 네, 그렇게 비건식이라고. 그거 저 더위에 젊은 아이들이 그거 먹고 어떻게 버티냐고요. 네. 나는 빵 먹고 어떻게 버티겠냐고 박정호 기자 여기서. 커피도 좀 드시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빵과 커피로 음. 최지봉 교수님도 지금 버티고 있는데 네.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거 너무 심각한 심각해요. 거고요. 진짜 학부모들은 심각해요. 이걸 너무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안전이 음. 이 염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자 어쨌든 정부가 뭐 냉방버스며 음. 냉동 탑차며 투입해가지고 얼음물 투입하고 여러 가지로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이제서? 하는데 네. 너무 늦었어요. 늦었죠. 진작에 했어야죠. 그럼요. 다시 한번 아니 지적할 수밖에 이렇게 많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환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첫날 한 400명 정도 온열 환자가 있었고요. 그 네. 이튿날도 약 한 100에서 200명 그리고 음. 어제도 100에서 200명이 또 환자가 발생했대요. 그러면 이 정도 될 때까지 미리 그걸 했어야죠. 이걸 예상을 못 합니까? 아니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이미 35도 이상이 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고 그늘막이 없으니까 그런 위험이 존재한다는 걸 생각을 했었어야죠. 네. 그리고 아이들을 그렇게 1.5km나 되는 거리를 걷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황 자체를 판단을 못하는. 폭염의 행군이라니. 그러니까요. 군인들도 안 하는 행군을 어린 아이들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리고 저게 참가비가 얼마인 줄 너무했죠. 아세요? 참가비 150만 150만 원이에요. 원 맞아요. 돈 150만 원 내고 가서 지금 무슨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냥 무료로 간 것도 아니라니까 참가비가 150만 원이에요. 네. 그 돈을 내고 가서 저 고생을 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지금 걱정되네요. 자 보세요 밑에. 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가족들이 1년 내내 일을 해서 참가비에 돈을 보태줬대. 150만 원을. 아시아에서 오는 것이 제 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기 와서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네. 이게 뭡니까 대체? 참. 그러니까 이렇게- 제 3세계 국가 이런 데서는요. 네. 우리하고 이제 환율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이나 이런 데는 선진국들은 뭐 환율이 우리보다 높으니까 상관없 좀 뭐 네. 부담이 덜 되겠지만 네. 제 3세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150만 원을 모으려면 진짜 엄청나게 돈을 모아야 돼요. 한국 온다는 그 기쁜 마음으로 와서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 갖고 왔다가 저런 경험을 하게 되면 얼마나 실망하고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네. 나라 가서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돈 모아서 갔더니 고생만 하고 온 거지. 고생만 하고 왔다. 네. 그리고 병만 물리고. 얻어오고. 걱정입니다. 자 이제 뭐 12일까지 음. 하는데 이걸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럴 것 같지 않고 그런 거 같진 않아요. 외부에서 하는 행사만 뭐 음. 취소해서 뭐 대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걸로 될까 모르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걱정되고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다음에 국제 행사나 또는 뭐 국제 무슨 대회 이런 거 유치하는데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부산 엑스포도 당연히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어려울 없고요.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럼요. 사우디한테 밀리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그러니까 이걸 그 전에도 이걸로 밀리고 큰일 났다. 있어서 뒤집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뒤집으려면 더 맞아요. 잘해야지.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뒤집을 수 있겠어요? 키링은 아닙니까? 키링 키링. 많이 나눠주고 이러면 에이 키딩이다. 이런 거 저스트 키딩 이게 무슨 네. 말인지 아세요? 논리 키딩. 논리 아니 뭐 이제 논리네, 이런 농담이다 거. 뭐 그런 농담이다. 뜻이야. 그냥 키딩을 키딩이 돼 버렸어요. 진짜. 그러니까 아이들 안전에 음, 정말 음. 집중해야 되고요. 예. 오늘 뭐 지금 보도가 나온 거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환자 속출하는데 입장 불가 의료봉사자, 그러니까 의료봉사자 거절한 잼버리 조직위도 비판받고 있고 예. 또 지금 김현숙 장관이 여성가족부 네, 장관이 한덕수 총리가 거기 있어라고 네, 해서 그랬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에어컨 빵빵 나오는 그 센터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니 현장에서 아이들의 힘든 점과 얼마나 어려운 점 알려면 같이 직접 텐트 치고 체험을 해야지 체험을. 거기서 있으면서 당연하지.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사람들이 국민들이 안심할까 말까 하는데 에어컨 빵빵 나온 데서 아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옛날에 그 사람이 생각났어요. 네. 서남수인가 그 옛날 교육부장이 기억나세요? 예. 한번 찾아보세요. 이름이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음. 팽목항 그 세월호 참사 아. 터지고 팽목항에서 라면 먹었던 사람 기억나죠? 그래요.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장면은 기억이 납니다. 네. 라면 먹어가지고 그때 잘렸어요. 그래서
교육부 아하. 장관에서. 그때 사고 터졌는데 남들은 진짜 그 팽목한 그 체육관에서 다들 그냥 힘들고 어렵게 자고 있었잖아요. 그때 네. 유가족들이나 가족들은. 음. 근데 거기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라면 끓여서 먹고 있던 그 장면 네. 다 아실 거예요. 사진에도 나왔었고 그때. 그렇죠. 그때 교육부 장관이었어 그 사람이. 진짜 이 그거 공감 뭐가 능력, 다르냐고, 공감 지금. 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고 이게 왜 장관을 음. 그 자리에 현장에 지키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아직까지 파악 못하고 있는 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네. 실제 아이들이 느끼는 고통이 뭔지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환경이 있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더우면 아이들도 덥겠구나. 네. 내가 이 화장실도 똑같은 걸 쓰면서 이거 정말 그렇죠, 힘드네. 그렇죠. 그래야 바꾸라고 얘기를 그렇죠. 할 거예요. 자기는 예를 들면 에어컨 나오는데 앉아가지고 있으면 이게 힘든 건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하는 행동이에요? 이러려면 현장에 있으라고 하는 거, 현장에 직접 가서 아이들과 네. 함께 생활하면서 불편함이 있는 걸 본인이 체험하고 그 체험된 걸 바탕으로 해서 해결 방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현장에 있으라는 그런 그 뜻인데. 의미죠. 근데 자기는 편안하게 있으면서 어떻게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지 그게. 이 잼버리 진짜 오징어 게임이 됐다, 뭐 생존 게임이 됐다, 이런 꼬집는 기사들, 뭐 제목들을 볼 수가 있는데 걱정입니다. 이거 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만에 하나 잘못된 불상사 발생하면 이건 진짜 큰일이죠. 큰일이죠. 이거는 그건 뭐 전 세계적인 네. 망신이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후에 K 방역 그다음에 그 당시에 코로나 당시에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분 선방을 해서 K 컬처 그다음에 K 경제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칭찬받는 나라가 됐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한국을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온 거예요. 네. 그게 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니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많은 작품들도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이래서 그 작품이 만들어졌고 네, 그것 네.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낸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고 향상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환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체험해 보니까 이거는 뭐 말하고 완전히 다르네? 아니면 네. 이미지하고 완전히 다르네? 이런 느낌을 받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니 이걸 안 하니만 못해.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누군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뭐 국회에서인가 어디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1년 전인가 거의 이거 네네네. 어렵다 이거 이렇게 지적을 준비가 했었어요.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 연기를 하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니까요. 음. 근데도 밀어붙였어요 이 정부가. 왜냐면 지금 어디야 거기 새만금이 간척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잘 안 빠지잖아. 농경지제니까 네, 또 농경지. 아무 뭐 구조물도 없고 구조물도 그냥. 없고 이러다 네. 보니까 이거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연기하자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그걸 무시하고 밀어붙여서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험 신호가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본인들이 추진하는 추진 방식을 그냥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네. 이게 과연 맞냐 여기 나오네 지금.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죠. 예, 예. 세계적인 대회 중요한 대회인데 10달 앞두고 10달 전이 10개월 전이네요. 아하. 이런 지금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부 뭐 폐지 얘기도 사실 있었었고 네. 여성가족부 폐지 그랬었죠. 얘기도 있었고 네. 걱정을 했고 네. 또 폭염하고 해충 때문에 이거 위험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었다니까요. 했어요.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안 빠지고 이런 거. 네. 무릉덩이 있으면 당연히 해충이 생기는 거고. 근데 뭐 잘 준비돼 있다, 잘 준비하겠다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지는 아니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안 해. 문재인 정부 얘기를 또 하고 있으니까 그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기자는 네. 이 정부가 뭔가 문제가 지금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수해부터 시작해서 뭐 이태원 참사 시작부터 네. 한 번이나 사과한 적 본 적 있어요? 없죠. 없어요. 없죠.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아니 왜 이리 당당한 거야? 아니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정부가 네.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국민들의 생명이 앗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사과해야지. 왜 이렇게 당당해? 뭘 잘했다고 소리 지르고 아니 고개를 숙이고 국민 앞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고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면서 경찰 질타하고 소방 질타하고 네. 그리고 책임을 다 밑에 떠넘겨. 뭘 책임을 졌어 대체? 왜 이렇게 당당해? 이 나라의 장관과 이 나라의 대통령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아니 특히 이번에 잼버리 개영식도 왔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그냥 뭐 구두 지시로 그냥 내리고 끝날 게 아니라 직접 와서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명예총재라면서요, 스카우트. 명예총재는 뭐 하냐고. 지금 네. 자기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명예총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지금 봐 이게 처음에 첫날 개영식 하는 날이에요. 네. 저게 저렇게 좋아하시더니 그러고 나서 사고 터졌으면 본인이 와서 직접 좀 보기도 하고 현장 보고 문제 있는 거 좀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냉동
버스, 뭐 냉방 버스, 냉동 탑차 뭐 이 얘기하면서 대비를 하라라고 지시를 내렸지만 개영식에서 이 모습을 본다면 또 명예총재에서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걸 본다면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겠다라는 교수님의 얘기를 좀 정리해 보고요. 양인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또 슈퍼챗 보내주셨어요. 예. 검찰은 잼버리 행사 끝나고 행안부, 여가부 다 건너뛰고 전북도청만 압수수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늘 뭐 그렇게 김관영 왔으니까. 전북도지사, 도지사. 그러니까 민주당 야권 지점이죠. 인사면 예, 또 예, 열심히 예. 파고들 거다. 아니면 여가부 정도까지 또 파고들고 그럴 수도 행안부는 그냥 또 건너뛰는 넘어가죠. 그럴 예, 수도 예, 있겠다. 예, 예.